달공리 챕터 3 여우어미와 그 새끼 편. 어느 날은 할아버지 방에서 같이 키우던 고양이랑 놀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나가셨다 들어오시더니 여우가 내려왔다고 하셨다. 나는 여우를 책에서만 보고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신기한 마음에 문풍지가 두껍게 발라져 있던 방문을 가만히 열고 마루로 나가서 대문 앞에 텃밭에 산짐승 먹이를 뿌려놓은 꼴을 봤다. 밤이라고 하는데 달빛이 밝아서 무엇이 있는지 분간이 가능했다. 시선을 고정해서 보니 정말로 바둑이만 크기에 얄쌍하게 생긴 네발 짐승과 그의 새끼인지 작은 짐승이 어젯밤 먹었던 고등어 머리를 입에 물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경계심이 많은지 할아버지랑 내가 위에서 내려보고 있음을 알아채자 새끼랑 같이 먹이 몇 개를 입에 물고 급히 감나무 숲으로 도망갔다. 이 친구에게는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내가 이 친구를 알게 된 것은 작년 여름이었는데 워낙 가끔 나오는 친구라서 얼굴을 볼 기회는 별로 없었다. 어쨌든 이 친구는 논이나 밭을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는 재주가 있었다. 정말 신기한 게 먹을 수 있는 풀과 먹을 없는 풀을 구분해서 먹을 수 있는 풀을 뽑아서 우리들한테 나눠주고 메뚜기나 방아개비를 재빨리 잡고, 사실 메뚜기나 방아개비는 빨리 움직임으로 찾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땅속에 숨어있던 애벌레 같은 것을 귀신같이 찾는 재주가 있었다. 그날도 유치원이 끝나고 이 친구도 같이 우리 친구들 무리와 함께 집으로 가는 길에 동참했다. 초봄이므로 이제 보리가 자라고 있는 논길을 지났다. 이 친구는 논길을 따라 새순이 돋아난 보리를 뽑아서 깨끗한 부분만 먹었다. 나는 이런 장면을 처음 봐서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냐고 물어봤다. 이 친구는 이것은 보리라서 먹을 수 있는 풀이라고 했다. 그리고 논두렁을 따라 다른 풀들도 찾아내서 껍질을 벗겨서 새순 부분만 또 빼서 먹었다. 이 친구는 풀 몇 개를 뽑아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을 나한테 발라줬다. 나도 한번 먹어봤다. 말 그대로 새순이라 부드러워서 먹을 만했다. 맛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향이 역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았다. 먹을 게 없을 때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렇게 계속 풀도 먹고 즐겁게 집으로 향했다. 또 한참 가다가 논두렁 땅을 발로 몇 번 밟아보더니 여기 먹을 게 있다고 하더니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정말 땅속에는 굉장히 큰 애벌레 몇 마리가 땅속에 있었다. 그 친구는 애벌레를 계속 파내기 시작했다. 친구한테 물어봤다. 이게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난다고 했다. 어쨌든 잡은 애벌레를 어쩌려나 했고 나는 속으로 설마 저걸 먹으려고 저러는 건가 했다. 그러더니 이윽고 논두렁을 나와 큰 길가 한 모퉁이에 앉아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마른 풀을 여기저기 모아오더니 주머니에서 성냥불을 꺼내 불을 붙였다. 그러더니 애벌레를 불 위에 올려서 굽기 시작했다. 애벌레가 죽어가느라고 꿈틀거렸다. 그렇게 까맣게 될 때까지 구웠다. 어느 정도 구워졌다고 판단했는지 그 친구는 까맣게 탄 애벌레의 껍질을 벗겼다. 안쪽에는 깨끗하게 익은 애벌레가 나타났고 내장 부분을 발라내더니 입으로 넣었다. 이거 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고 굉장히 능숙해 보였다. 나는 징그러워서 못하고 있으니 이 친구는 껍질을 벗겨주고 내장도 제거해 주었다. 약간의 거부감이 있긴 했지만 나는 큰맘 먹고 먹어보았다. 먹어보니 맛이 괜찮았다. 지금 생각하면 맛이 감자튀김 맛이었는데 더 고소했다. 간식거리로 괜찮겠다 싶었다. 그래서 친구가 발라주는 애벌레를 한 개 더 먹었다. 그렇게 집을 나섰다. 산사를 지나 무당 누나가 살던 집을 지나 산길을 따라 산을 넘어갔다. 나무들이 울창해서 어둑어둑할 정도였다. 햇볕이 떼약볕이었는데 나무가 울창해서 그런지 그늘이 시원해서 참 좋았다. 울창한 나무의 특유한 습한 냄새, 그리고 침묵 속에 풀벌레 우는 소리, 그곳에는 나와 나무와 풀벌레 우는 소리만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았다. 말 그대로 마음이 편해지는 한가로운 산길이었다. 지나는 길에 오래된 무덤도 있고 작은 평지에는 화전하느라 땅을 태우는 곳도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산길의 옆에 숲풀 사이로 인기척이 있었다. 뭐라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했던 것 같다. 나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가던 길을 갔다. 사실 이곳에 사람이 있을 일이 없다는 생각이 강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불렀다. 영범아. 나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왜 워낙 풀벌레 소리가 울창했으므로 내가 잘못 들을 수 있는 것도 충분했다. 결정적으로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여기 있을 리 없었다 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또 들렸다. 영범아. 나는 뒤돌아봤다. 분명히 사람이 있었다.
그 친구였었다. 그 친구가 밝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면서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나도 그 친구를 바로 알아보고 웃으면서 맞았다. 산길을 따라 얼마나 내려갔을까? 내려가는 길 옆에 작은 초가집이 있었다. 전기가 안 들어오는지 어둑어둑하긴 했지만 낡았지만 기름을 태워서 빛을 내는 호롱불 같은 게 초가집 가운데에 걸려 있어서 근처로 가자 나름 밝았다. 굴뚝에는 연기가 나오고 창호지 안쪽의 방은 노랗게 빛을 내고 있었다. 친구가 엄마를 크게 불렀다. 엄마 나왔어. 옆쪽에 재래식 부엌에서 인기척이 있었다. 부엌에서 불을 떼는지 연기도 살짝 흘러나오는 출구에서 젊은 여자가 나왔다. 그 젊은 여자는 아이고 우리 아들 왔네 하면서 밝게 웃으면서 아들을 맞이하며 아들을 품에 꼭 안아주었다. 참 행복해 보이는 엄마와 아들의 모습이었다. 가난했지만 행복하게 사는 그런 행복한 엄마와 아들의 모습. 그 친구는 산길에서 친구 만나서 놀다 왔다고 하면서 나를 엄마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그 젊은 여자는 나를 보더니 밝게 웃으면서 나를 아는 척을 했다. 아랫마을 기와집에 이사온 선생님 아들이 아니니? 저를 어떻게 아셨어요? 하고 물어보니 가끔 마을에 내려갈 일 있는데 그때 멀리서 몇 번 봤다고 했다. 그 친구의 엄마는 손가락이 굉장히 하얗고 길었다. 또 지금 생각해봤을 때 21~22살 정도 아무리 나이가 많이 봐도 30이 안 돼 보였다. 머리는 긴 생머리를 뒤로 묶어 단정했다. 보통 시골 아줌마는 꼬불꼬불한 파마 머리를 하는데 그 친구의 엄마는 긴 생머리를 뒤로 묶고 있는 게 신기했다. 그리고 시골 아줌마 같지 않게 피부색이 하얗었다. 낮에 밭에 나가서 일하면 타기 마련인데 파치를 안 하시나 이상하긴 했었다. 어쨌든 자기의 아들을 안아주고 나를 밝게 웃으면서 보더니 약간은 교태스러운 눈빛도 있었던 것 같았다. 어쨌든 젊은 남자들이 참 좋아할 것 같은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자고 했다. 안쪽에 빛 때문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창호지가 달린 문을 여니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두 식구 정도는 넓게 살만 방이 있었다. 방에 불을 떼서 그런지 따뜻했고 온돌 사이에 연기가 스며드는지 방 안에는 약간 연기 내음도 섞여 있었다. 방에는 작은 상이 차려져 있었는데 반찬도 꽤 많았다.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다. 신기했던 게 밥상도 나무상이었지만 젓가락도 숟가락도 그릇도 모두 나무로 만들었다. 보통 시골에는 밥그릇이나 숟가락, 젓가락은 노쇠로 만든 것을 쓰는데 나무로 만든 숟가락, 젓가락, 그릇을 보니 굉장히 이색적이었다. 반찬도 신기했다. 김치 같았는데 배추로 만든 김치는 아니었고 풀인지 약초인지 부피가 있는 풀을 이용해서 김치를 만들었다. 먹어보니 향이 조금 강하긴 했지만 나름 맛있었다. 약간 갓김치 같은 맛이었다. 장조림도 있었는데 장에다가 보통은 고기를 넣어 먹는데 이 집은 조금 큰 애벌레 같은 것을 넣어서 장조림으로 해먹었다. 애벌레 먹어보니 짠맛에 고소한 육감이 씹히는 그런 맛이었다. 또 고기 반찬도 있었는데 털을 벗겨내긴 했는데 집에서 벗겨내서 그런지 완전히 깨끗하게 벗겨지지는 않아서 고기살에 털이 듬성듬성 붙어 있었다. 물어보니 산토끼 고기라고 했다. 이것도 볶음형식으로 만들어서 먹어보니 나름 맛있어서 밥도 정말 많이 먹었다. 나머지 반찬은 난생 처음 보는 풀인지 약초인지를 참기름에 무친 반찬이었는데 참기름과 풀의 향이 섞여서 밥 반찬으로 정말 딱이었다. 나는 속으로 역시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친구의 엄마는 우리 집에서 유치원이 멀어서 우리 아들이 유치원에 많이 못 간다고. 우리 아들이 산에서만 살아서 친구가 별로 없으니까 말동무를 해달라고. 가끔 산에 놀러오면 들리라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모두 다 아들이 엄마와 단둘이 산에 살아서 외로우니까 같이 친구를 해줘라는 요지로 아들을 많이 생각하는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을 절절히 나에게 전했다. 그렇게 나의 의식은 흐려져 갔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시간이 갔고 잠이 들었던 것 같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나는 눈을 떴다. 초여름이라고는 하지만 저녁 산중은 한기가 서려 있어서 추웠다. 어두운 방에 나는 혼자 누워 있었다. 친구와 엄마와 함께 신기한 반찬과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한 것까지는 기억이 난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오래 비워둔 집인지 쾌쾌한 집이 썩은 냄새와 어지럽게 널브러진 세간더미 사이로 풀벌레가 기어다니는 폐가에 내가 누워 있었다. 분명히 불을 떼서 따뜻한 방과 오래됐지만 깨끗하게 정리된 방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가지 반찬과 따뜻한 밥이 있었던 밥상도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놀래서 벌떡 일어나 방 밖으로 나왔다.
좀 전까지 창호지는 깨끗하게 최근에 발라져서 팽팽하게 덮여 있었는데 언제부터 버려졌는지도 모르게 너덜너덜 구멍이 나 있었고 거뭇거뭇때도 타 있었다. 문고리도 녹이 쓸어서 손에 녹이 다 묻어 있었다. 마당으로 나와서 보니 이 초가집은 정말 다 쓰러져가는 폐가였고 굴뚝의 연기도 따뜻한 사람의 온기도 없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다. 어제의 일은 정말 이상했지만 그래도 늘 그랬던 것처럼 해가 떴고 나도 늘 그랬던 것처럼 세수하고 옷 입고 유치원에 갔다. 유치원에 가서 수업을 듣다가 똥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갔다. 똥을 싸고 무의식적으로 싸는 똥을 보았다. 어제 먹었던 나물 무침이랑 애벌레 껍데기가 소화가 안 됐는지 똥이랑 같이 섞여 있었다. 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다. 어제는 진짜 있었던 일이 맞는데 할아버지는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다. 여우새끼한테 홀렸었구먼. 너한테 해코지 안 하디? 나는 그냥 일어나는 대로 그냥 집으로 뛰어왔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놈이 네가 새끼라 해코지를 못하고 재워놓고 도망쳤구만. 그 새끼 여우는 지가 아직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구먼 하시면서 껄껄 웃으셨다. 어미도 얼마나 놀랬거서? 새끼가 친구라고 데려왔는디 사람 새끼를 데려왔으니 껄껄껄. 급한 대로 처녀로 둔갑은 했구먼 껄껄껄. 총각들 홀릴 때나 그런 모습으로 둔갑하는디 껄껄껄. 앞으로는 산에 혼자 다니지 말그라 껄껄껄. 나는 어이없다는 듯이 할아버지를 보면서 말했다. 진짜 사람이었고 내가 사람이랑 짐승도 구분 못할 만큼 어리지는 않다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껄껄 웃으시면서 알았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더 큰 소리로 웃으셨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마을을 내려다보던 기와집이었고 옆방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셨다. 할아버지는 무뚝뚝하고 말씀도 잘 없으셨지만 나와 내 동생한테는 꽤 호의적이셨다.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넓은 기와집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집에 이곳저곳 허물어지거나 부서진 부분이 있으면 고치면서 돌아다니셨다. 그러고도 할 일이 없으시면 쌓아둔 집단을 가져오셔서 마당에서 새끼를 꼬우셨다.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이셨던 분이었고 내가 그곳에 살면서 보던 동안에는 늘 정정하셨다. 할머니는 굉장히 연세가 많으셨던 것으로 보였는데 아무래도 허리가 많이 굽으셔서 그렇게 보였던 것 같다. 할아버지와 비교하면 할머니는 훨씬 연세가 더 들어 보이셨던 것 같다. 그래도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셔서 할아버지의 아침 식사를 꼬박꼬박 챙겨주셨다. 나와 내 동생한테도 유치원을 끝나고 집에 와서 둘이서 있으면 불러서 간식도 주시고 하셨다. 굉장히 정이 많으셨던 분이셨다. 가끔 엄마가 늦게 퇴근하시면 저녁 늦게까지 둘이서만 있을 경우가 있으면 애들 둘만 저녁 늦게 엄마만 기다리고 있는 게 딱해 보였든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시던 방으로 불러서 같이 저녁밥도 먹고 밥 먹은 후에는 사시던 방에 엄마가 올 때까지 있다 가라고 하셨다. 가끔 마루에 누워서 마을 전경을 보고 있으면 부채를 붙여주시면서 옛날 얘기도 들려주시곤 했었다. 그렇게 누워서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잠이 사르르 들었다. 어느덧 눈을 뜨면 나는 우리 방에 누워서 자고 있고 엄마의 방 청소하던 소리에 잠을 깨곤 했다. 이사하고 두 번째 겨울을 맞았다. 첫 번째 겨울은 정말 추웠다. 남도의 끝자락이라고 하는데도 눈이 많이 왔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아빠와 엄마가 단단히 준비하셨다. 재래식 고리가 달린 문의 문풍지도 두껍게 바꾸고 문 사이에 외풍을 막기 위해 스폰지 같은 것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버지가 사오셔서 꼼꼼히 붙였다. 아빠는 나와 동생의 내복도 새로 사주시고 우리 집 마루 밑에서 함께 살던 개인 바둑이의 집도 새끼를 새로 꼬아서 커다란 바구니 형태의 집을 마련해 주셨다. 또 버릴 담요 같은 것을 구해와서 아래쪽에 깔아주시고 바둑이가 들어가 숨을 수 있도록 위쪽을 얇은 담요로 막아주셨다. 바둑이도 좋은지 집을 바꿔주자 바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누웠다.